정확한 질문은 정확한 답을 유도할 수 있죠. 잘못된 질문은 결국 잘못된 답을 도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영어는 이렇게 표현하는가요? How are you라고. 그 이유를 찾는 것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영어 습득의 어떠한 방향성을 잡으면 안 되겠죠. go to에서의 이것은 왜 이렇게 쓰는가? to는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다. 이러한 설명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방향성으로는 그리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자, 이것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말로 설명할 필요 없는 것들을 구태여 말로 설명하면 구태여 그럴 필요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설명했을 때 왜 투고에서 to를 써나 했을 때 몰라 무조건 외워 이게 답이야 라고 하는 것도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을 때 답도 당연히 엉뚱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건 어떤가요? 언어인 영어는 어떻게 습득하는가? How? 이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자 한다면 왜 80억 인구가 모두 언어를 다 가지고 있고 다 잘 사용하는가? 그럼 IQ 문제는 아닌 거죠. 결국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왜 수많은 침팬지는 어느 누구도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인가를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습득할지도 알게 됩니다. 목적을 이룰 수 있겠죠. 우리는 단어를 암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문법을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언어를 습득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왜 언어는 자연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모든 인구, 모든 인간은 다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수학이 아닌 거죠. 수학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언어는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갈 수 있겠죠. 왜? 문법은 다양한데 다들 소통이 가능할까? 그리고 문법이 왜 다양할까도 생각해 봐야겠죠. 자, 소리. 우리는 소리를 아, 야, 어여 하고 미국 사람은 R 발음이 많죠? 이런 것들. 또 문자가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때 라이팅 시스템인 거죠. 언어는 아니에요. 라이팅 시스템이고요. 언어가 아니라고 하니까 배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언어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라이팅 시스템인 이 알파벳이나 문자를 통해서 접근하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인 건 맞아요. 언어를 느낄 수 있는. 하여튼 간에 소리나 문자가 다를 뿐,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다르지만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구성이 다르더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동일한 규칙이 뭔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기서 노암 촘스키가 말한 유니버설 그래머라는 게 나오게 되죠. 보편적 문법이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전 이것에 100%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문법을 모르는데도 영어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국어라는 언어가 결국 영어까지 확장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문법을 하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국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듯이 영어를 국어로 받아들이듯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중간에 거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합리적인 설명이죠. 네, 이런 합리적인 설명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we have a great selection of words we usually daily. 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선택을 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In fact, it is not the quantity, but the quality of the words that speak that will give you good return. 사실상 그것은 내가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이라는 거죠. 그것은 단어의 질인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것의 어떤 단어의 질. 그것이 당신에게 좋은 보답을 줄 거라는 거죠. 결국 양보단 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whether in a correcting, instructing, or even the casual conversation, words should be fair, rational, and governed by the reason. 자, 우리가 뭔가를 수정하거나 또는 지시하거나 심지어는 가벼운 대화에서도 단어란 것은
fair, 공정해야 되고 올바라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며 그리고 이성적으로 지배가 돼야 돼요. Once in a store, I heard a mother ordering her child not to dare touch whatever the child was reaching for. 자, 내가 가게에서 한때 어떤 엄마가 명령하는 걸 들었어요. 아이에게 not to dare. 야, 감히 터치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Whatever the child. 아이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것은 whatever. 무엇이든 간에 다 건들지 마. 라고 명령한 거죠. The child asked why she couldn't touch it. 아이가 물어봐요. 왜 그걸 터치하면 안 돼요? 라고. 그랬더니 mom responded, because I said so. That's why. 엄마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이유야. The reason behind her answer had nothing to do with why the child could not touch whatever she wasn't allowed to touch in the first place. 그녀의 대답의 이면에는 바로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대답의 이유로서 왜 아이가 터치할 수 없는지, 터치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안 돼요. have nothing to do. 관련이 없다 뜻이죠. 아이가 터치하는 것과는 왜 터치하는 이유와는 관련이 없어요. 무엇인지 그녀가 허락을 받지 않았다. 애초에 허락받지 않은 것은 터치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런 거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Communication is not always the easiest route to take. When you are in a hurry or the kids are waiting up, but is by far best.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소통이라는 건 항상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쉬운 길은 아니에요. 당신이 되게 바쁠 때 특히 또 아이들이 행동이 업돼 있을 때 뭐예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제멋대로 행동할 때. 그러나 by far 단연코 이게 최고입니다. No matter how many whys we hear in a day from our children, we should always try to give reasonable answers.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아이로부터 하루에 들어요.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들을 때 우리는 항상 reasonable, 합리적인 대답을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어를 배우는 분들은 기억해야 될 게 어린아이와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를 배우는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에 대해 합리적인 해답을 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단어 암기해야지 했을 때 제가 배웠던 모국어 배울 때 모국어를 암기한 적 없는데요? 그냥 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진짜 우리가 모국어인 국어 할 때는 단어 암기한 적이 없는데 왜 영어는 그래야 될까? 그게 좀 이상한데? 라고 서로 뭔가 소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해. 이것은 이제는 정답이라고 보고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문법을 합니다. 문법을 하면 애가 또 물어보겠죠. 저는 국어에 대한 문법 전혀 모르는데도 글을 읽을 수 있는데요. 야, 그건 그냥 우리 모고니까 하는 거야. 그냥 해. 암기해. 시험 본다. 이건 뭐예요? 아까 말했던 무조건 애와 똑같은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좋은 방법은 분명 아니에요. 이유는 검증이 안 되잖아요. 테스팅. 검증이 안 돼요. 우리가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바이블을 갖고 왜 이 바이블을 배워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하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정답이니까. 전 정답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정답에 가까워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답은 없어요. 정답에 가까워진다가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은 정답을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정답을 알았다면 바이블이 나왔고 그것을 정답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중세 시대가 더 평화롭고 더 좋은 시대였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현대가 전쟁도 더 적고 그리고 더 평화로운 시대예요. 중세 시대는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블이 정답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블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죠? 더 가까운 방법, 더 좋은 방법.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더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요. 더 합리적인 방법, 더 좋은 방법,
더 자연에 가까운 방법은 뭘까? 이걸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영어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니, 투고가 왜 곤투를 쓰는지에 대한 설명도 나쁘지 않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투고가 왜 고를 투를 쓰는지 방향을 할 때는 이거는 그냥 알게 돼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가 나중에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 걸 자기가 느꼈으니까 알려준다.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본질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인 것처럼 뭔가를 말하는 것은 좋지 못해요. 그러므로 문법은 법이 아닙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죠. 이유는 그게 정답인 척 하니까 아닌 거예요.